네, 나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신과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갔던 일, 조문하러 갔지만 정작 조문은 못했던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어는 조문 없는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중 첫 영국 일정,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갔죠. 그런데 도착 당일인 18일 조문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면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있었던 장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정대로 치러졌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14번째 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장례식은 예정대로 참석이 됐지만 저렇게 조문록을 썼습니다. 근데 원래는 18일에 도착해서 조문을 하고 조문록을 써야 되는데 늦게 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문을 못했기 때문인데, 조문이 사실 조금 외국의 조문은 우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에 절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뭐 밥도 먹든지 유족과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은 저렇게 고인이 안치된 곳에 직접 인사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2층 발코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직접, 그러니까 고인이 안치된 관을 보면서 참배를 하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고인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국은, 우리는 이제 영정만 보게 되지만 외국은 다 관을 보고 고인을 직접 참배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와서 그런 교통 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런던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30분경인데 6시에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립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킹엄 궁의 옆에 웨스트민스터 홀이 있는데 가는데, 들렸다 가는 데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못 가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다,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쉽게 말해서 빈소에 가서 조문을 못하고 육개장만 먹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문이라는 게 일종의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빈소에 가는 행위, 우리식으로 하면 육개장을 먹는 행위, 그리고 나서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발인까지 보는 행위. 이게 이제 조문의 패키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빈소에 방문해서 헌화나 분향이나 어떤 조문 행위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인에게 직접 참배를 하는 조문, 그리고 장례식도 참석하는,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서양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례식장 가면 영정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식사를 하는지 유족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게 같이 고인에게 직접 참배를 하는 모습인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일찍 출발해서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먼저 조문하러 가서 정작 조문은 못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뭐 3가지 일정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사전에 알려주고 얘기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국에 가는 이유가 조문하고 장례식 참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통이 막혀서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변명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김은혜 대변인의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나중에 했던 해명이 좀 부적절해 보여요.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지금 조문하러 장례하러 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당신들 꼬투리 잡냐, 이런 스푼까지도 이용하냐, 이런 스푼을 식으로 국내 정쟁에 이용하냐라는 말을 네,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사전에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못해서 조문을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다. 화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외교상의 어떤 무능이나 부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는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런던으로 모이는 데다가 또 수많은 영국의 조문객들 때문에 당연히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제도 따를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랬으면 조금 일찍 떠나는 게 맞죠. 그래서 준비했던 일정대로 조문하고 리셉션을 갔어야 되는데 출발이 왜 늦었는지도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날 오전에 무슨 다른 일정이 대통령이 있으셨다면 모르되 일정이 없었거든요. 예. 그냥 댁에서 바로 가신 거거든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좀 늦었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이게 외교부 현지 공관도 있고 사전에 의전팀도 파견되는 거잖아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야 언론들한테 오늘 일정 수행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리셉션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납득이 안 되고 교통이 막힐 게 예상되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은 걸어서 이 조문을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외신을 통해서. 그런 거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죠. 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 부부도 그렇고 예. 걸어서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근데 우리는 왜 교통 타령만 하고 있었을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조문 외교의 핵심은 조문인데 조문은 안 하고 상해 나간 다음에 가서 방명록에 사인하고 온 셈이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외교상의 실책이고 그리고 어떤 이 역량의 부실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일찍 출발했으면은 조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김은혜 수석의 해명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에 동감합니다. 김은혜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거짓말을 하고. 예, 뭐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시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 출발로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은 9시 출발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도착 시간은 스탠스테드 공항 도착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9분. 예. 사실은 이제 이게 60km 떨어져 있는 좀 외곽 공항이에요. 그날 뭐 공항이 엄청 번잡할 테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원래 런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스로우 공항을 사용을 하죠. 지금 저희가 지도를 화면에 띄웠는데요. 런던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이 저쪽에 킬로미터로 약 64km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과는 64km 떨어졌는데 3시 40분경 도착을 해서 그렇죠?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버킹엄 궁에 또 6시에 가야 되는 촉박한 일정이 되는 아니, 거죠. 촉박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정이었던 불가능하다, 것입니다. 예. 전용기를 타고 오지 말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전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원래 런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런던에서 서편에 있는 히스로우 공항을 이용하고 여기는 28km 정도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로 바로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보시는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1시간 교통 정체까지 고려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3시 40분에 딱 도착해서 바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5시가 넘어야 지금 런던 시내를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국왕 리셉션이 6시에 있는데 한 40분 동안 참전용사 헌화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왕 조문도 한 다음에 리셉션에 간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정이었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정을 짜고 더군다나 각국의 VIP 500명이 모이는 걸 감안하면 특별히 런던 시내는 더 그렇죠. 밀릴 것이다라고 일정당 예상했었는데 2시간 정도는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조문 간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계획 짜놓고 3시 40분에 도착해서 리셉션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빠듯한 시간에 중간에 조문을 간다고 말을 한 것. 그러니 영국이 갑자기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국 대사가 없잖아요, 지금. 예. 김건 공석이죠. 영국 대사 5월에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으로 발령된 다음에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현장에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현장을 지휘를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조차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면 예, 김은혜 수석이 모르시는 바인데 요즘 저희 핸드폰에서 구글 맵을 통해서는 외국의 이 교통 사정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 대사 부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예. 주영 대사가 지금 공석인 것은 대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승인을 해줘야 그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영 대사가 없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세게 공격하실 대리 부분은 대사가 아니고 있지, 대리. 김건 직전 대사가 지금 현재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파견해서 보냈는데도 예.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주영 걸 대사가 얘기하는 없는 거죠. 거하고는 일단 뭐 그렇게 연결짓지 대사 마시라는 얘기죠.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면 애초에 너무 촉박한 일정, 자칫하면 참배가 불가능한 일정을 짰다라는 게 이제 김성현 소장님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좀 일찍 출발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이 가정법적인 왜 이렇게 출발한 겁니까? 9시에 출발한 야당보다는 걸로 여당이니까 더 비행기를 정보가 있을 운전할 수 줄 있잖아요. 몰라서 아니, 그 비행기 운전의 성남공항에- 문제가 아니고 자, 문제는 기자들에게는 5시에 집합하라고 해서 7시에 성남공항에 다 모였다고 하는 건데 예. 왜 9시에 비행기가 출발했는지를 근데 저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저쪽에 넘어가서 시간표가 안 나오는데 왜 시간표가 나온다고 말했는지를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그러니까 그쪽 시각으로 한밤중에 구글 지도로 아까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사원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을 찍어보면 길이 하나도 안 막힐 한밤중에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 시간대에 교통 조정을 감안해서 뭐 구글맵을 찍어보지 않아도 예. 어쨌든 영국 현지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 있는 어쨌든 외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전팀이 사전에 먼저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챙기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대비하지 못하고 일정을 이렇게 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마치 처음에 첫 보도는 영국 측이 그걸 권해서 우리가 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이 아닌 게 결국 우리의 준비 소홀로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의전상에 실수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구구절절히 핑계가 많아요. 저는 김은혜 그 대변인의 그런 그 대변인이 아니죠. 홍보수석의 브리핑도 홍보수석입니다. 사실상 핑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 남 탓하는 거죠. 야당이 왜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그리고 오늘 여당에서 주호영 그 신임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하러 나가셨는데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마치 뒤에서 총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이 질타해야 될 대상은 이런 무능과 부실을 노출한 외교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의전팀 여기를 질타해야죠. 예. 야당이 무조건 대통령 문제라면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 문제라면 감싸기부터 하니까 이런 문제가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조문을 하러 갔는데 제대로 조문을 못한 거는 그 계획을 짰던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의 문제가 크다라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일정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정이었다는 게 이제 김성회 소장님의 주장이고요. 그런데다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구역도 보면요. 템즈강 바로 앞에 웨스트민스터 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영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영국 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얼버무려서 얘기하는데 템즈강이 있고 템즈강 바로 앞에 웨스트민스터 홀이 있고 거기서 동편으로 건너간 다리가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인데 웨스트민스터 브릿지를 건너가서 이 오른편에 있는 모든 도시는 교통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홀을 중심으로 해서 템즈강의 서편은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동편에서 웨스트민스터 브릿지만 걸어서 건너도 웨스트민스터 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했던 것, 조문을 안 간다고만 말했어도 됐는데 간다고 말했다가 현지에 가서 지금 뭐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시, 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이라고 얼버무리는데 3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어차피 6시 리셉션에 가려면 못 가는 상황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지 영국이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남은 가능성은 영국에서 비행기를 3시 40분에 착륙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한 그거는 2시쯤엔 도착할 수 있는데 공항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랬을 상공에서.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 있고 영국까지 비행 시간이 대략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영국에서 공항 상공에서 지체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늦은 거예요. 그 조문 일정을 감안했다면 그리고 영국 현지의 교통 상황을 감안했다면
9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찍 출발했어야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다른 일정 때문에 국내에서 수행했어야 될 다른 일정 때문에 출발 일정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집에서 오셔가지고 아침에 갔잖아요. 왜 나는 여권에서 무슨 왜 늦었는지 혹시 정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은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두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답을 하세요. 들었어요. 답을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 기장이 초보라서 좀 늦게 갔나? 뭐 그런 그거는 생각도 비행기 들고. 기장한테 나중에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군 1호기인데요. 대한민국 아니, 공군 그- 1호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구로 가는 지리를 잘 몰라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네.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은 아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뭐 답변을 해야 되나요? 네, 아시게 있으시면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뭐 그 부분은 귀국하시고 나서라도 두고두고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귀를 만지실 필요가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댓글에 좋은 의견이 올라와서 예. 네.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은 영국 왕실의 외교 올 때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먼 곳에서 와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일단 일부에서는 혹시 외교 홀대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런 건 아니고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콘보이도 4대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왕실이 적극 협조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분명한 건 우리가 준비를 잘못했다. 요렇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아니 콘보이 4대가 따라붙어서 하는데 교통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난 그 두 분양 사이에서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약간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쨌든 외교상의 준비 부족과 이 소홀을 지적한 건데 영국은 우리를 홀대하지 않았다. 일부 지라시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대도 못 받는데 갔다. 예. 근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그거에 답변할 일은 아니잖아요. 설마요. 그보다 이런 일이 왜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내지는 국민들한테 납득 예. 가능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뭐 이 대통령 이런 일정에 대한 비판 자체가 과하거나 어쨌든 영국 그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그런 상황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엉뚱한 예. 해명을 하니까 문제 지적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들이었는데 EU 집행위원장이나 예. 오스트리아, 이집트 정부 수반도 조문을 못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으니까 돌아오서 좀 제대로 해명하는 걸 좀 지켜보고 근데 우리가 홀대를 받았다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정식 초청을 못 받았다. 그렇게 카톡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해명한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불과 2년 전에 영국에서 G7 열 때 영국이 그 G7을 소위 말하는 데모크라시 스탠 10개 민주주의 국가로 확장하면서 영연방 국가들이었던 뭐 남아공이라든지 호주 뭐 이런 데 인도 이런 데들 초청하면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한국을 10개 국가로 우대해서 초청을 했었거든요. 영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전 공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고한 관계를 해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예. 어떻게 수석이 찌라시 해명을 하고 있는지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억지로 야당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억지로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은혜 수석의 해명이 맞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조문하러 가기 전에 시간상 못할 수도 있겠다. 못할 수 있고 영국 왕실에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조문 못 갔어? 비판을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참모들 제발 대통령 잘 모셔라. 정부들과 관련 부처에서 일을 못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윤석 대변인도 특별히 할 말씀이 없는 것으로 다 하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각국 정상들은 걸어서라도 조문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웨스트민스터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 저렇게 부부가 이제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윤 대통령은 가지 못했지만 마크롱 부부는 걸어서 조문을 해서 직접 엘리자베스 여왕을 참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전용 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강대국이라 차 타고 비스트 타고 갔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허용이 됐다고 그러고요. 나루히토 일본 국왕도 참배를 했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해 젤렌스카 올라나 젤렌스카 부인이 직접 조문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도 왔는데요. 지금의 케사르 남기멜 왕추크 국왕입니다. 부탄의 왕 부부도 저 왕비와 함께 저렇게 직접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하고 참배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인데 외국어도 잘 읽으시네요. 아까 한참 연습했습니다. 예. 남기엘 왕축후 부탄 국왕 부부입니다. 현재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왕이라고들 하는데, 예. 걸어서라도 혹시 조문을 갔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할 수 있었다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 해명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애초에 출발하려고 했었던 시간, 그럼 도착 예정 시간이 나왔고 그때 예. 도착했을 때 참배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출발을 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그걸 계산을 안 하고 갔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비행기가 연착을 했거나 1호기가 그거보다는 현지 사정이 교통도 막히고 막 여왕 조문하는 사람들이 뭐 줄이 뭐 몇 킬로씩 있고 하는 그런 혼잡한 상황이니까 영국 왕실이나 영국 정부에서 예상한 어떤 타임 스케줄에서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그래서 아마 비행 중에 그런 통보가 왔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정 3개인데 하나나 2개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제 그 정도 순간에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애초에 일찍 출발했으면 아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스케줄이 조정당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위로 9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랭킹 따져야죠. 아니 뭐 우리 대신 누가 먼저 내린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먼저 내려야 된다라고 협상하고 멱살 잡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외교력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납득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옛날 같은 위상도 아니고 지금 데모크라시 10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런 대접을 받지 말라고 외교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뭐 김성애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연방 국가를 더 우선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꼭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조문 외교상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아주 전반적으로 두 분의 의견에 거의 99% 이상 동의를 한다. 일단 넘어가시죠, 뭐- 다음 아이템으로. 그럴까요? 일단 네.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은 좀 지금 불편하네요. 그래요? 진행자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두 분이 말씀이 없으세요. 네. 그냥 이거는 빨리 묻고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건데. 저 진짜 썰픽 듣고 싶어요, 지금 빨리. 아까 강재관 아나운서의 썰픽할까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왜 출발이 늦었는지나 좀 파악을 해주세요. 댓글도 우리 좋아요. 특히 여권의 정보통인 장성철 소장이 댓글 소개도 해주시고 납득이 안 좀 돼요, 잘. 해주세요. 예, 댓글 소개. 오늘도 여러 의견들,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가 고장 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 부분, 1호기 내비가 고장 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따 댓글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들 소개하고 2명을 뽑아서 무작위로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차량이 카카오 내비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티맵이나 그거 알겠습니다. 재미없어요. 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신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유엔 데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참석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데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이준석 의혹 입증됐을 듯. 국민의힘 일각에서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범죄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유상범 의원은 이 얘기의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중요 인물을 소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지난 8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당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홍보 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뉴스 썰기에 이은 썰라 야심찬 기회, 강정의 시그널.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그 뉴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뉴스 속에 숨겨진 시그널을 짚어보는 코너인데요. 썰전 토크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나와요. 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토크가 끝난 뒤에는 강지영 아나운서의 시그널,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오늘 어쩐지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본인 홍보를 할 생각하니까 힘이 더 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보고 가겠습니다. 매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정 아나운서의 인터뷰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그널, 신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데뷔 전 웨스트민스터 홀은 이제 그만 얘기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열릴지 주목되는 거 열리면 뭐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이제 물러나긴 했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경찰이 부른 걸 보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분은 무슨 검찰 경찰 수사 전문가세요. 저는 좀 두려워요. 이분이 윤리 부위원장도 맡고 예. 계시고 전직 검사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지난번에도 마이크 켜놓고 경찰 수사 나오면 윤리 또 소집해야죠 이런 얘기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다 켜놓은 이분 줄을 몰랐죠. 네? 켜놓은 켜놓은 줄 모르고 모르고.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을 그때도 하시고 심지어 윤리 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 부적절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정진석 의장하고 할 때도 보니까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 아니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더니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대통령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흡족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전직 검사의 국회의원 정도 되면 경찰 수사 기록 정도는 그냥 막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저런 말씀 굳이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준석 의혹 입증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돼서 국민의힘 내 윤핵관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입증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게다가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윤리 부위원장직도 사퇴하고 예. 이게 오늘 아침 인터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변치 않는 이 국민의힘 윤핵관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노출시킨 것도 일부러 노출시킨 거다. 만약 그런 거라면 최소한의 위선도 떨지 않는 그야말로 적나라한 바닥을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미 저는 바닥 보일 만큼 보였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심리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씀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을 더 저는 훼손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윤리위의 정당성마저도 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만두긴 했지만 예. 그런 이미 의심받고 있지만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주용 인물의 경우 범죄 혐의가 좀 인정돼야 소환을 한다. 그런데 출석하라고 했으니 이준석 전 대표의 중요 혐의가 좀 있는 걸로 경찰에 보지 않겠냐? 자, 그런 생각으로 본인은 성상납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유상범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 그 맞는 정도 말씀.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언론도 모르고 경찰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방송에서 얘기했다면 큰 문제인데 일반론적인 얘기잖아요. 중요 인물 소환을 할 때는 뭐가 확실해야 하는 거지. 그
배경도 얘기를 했어요. 소환을 할 때 만약에 별 혐의가 없는데 소환을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뭐가 있을 때만 부른다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다. 근데 이제 시점이 윤리위원을 그만두시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오해를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위 부위원장 그만두신 게 윤리위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셨다라고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윤리위에 영향 미치려고 지금 라디오에 나오신 건 거죠? 무섭네요. 예. 그 눈길을 끄는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그러니까 성상납의 일부가 확인이 됐을 거로 본다.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가 제기한 무고, 그러니까 2013년에 있었던 성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 강신업 변호사를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로 소송을 걸었으니 아니, 이 부분 무고는 공소시효가 되니까 이제 정확히 하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예.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명예훼손으로. 것에 대해서 제3자인 강신업 김건희 변호사가 여사의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왜 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까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하는 굉장히 사실 엽기적이에요. 보통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고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고소의 형태로 하는데 관망자인 제3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거기서 굳이 나서서 고발했다는 자체부터가 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봤습니다. 근데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성상납이 만약 확인되면 무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수사가 될 수도 있다. 뭐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아니. 그 혹시 가이드라인인가 해서 여쭤보는 제가- 거예요. 저는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경찰들 들으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들어도 혐의가 성상납이 확인이 안 되면은 무고로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발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수사를 하다가 무고에 해당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니, 이 건은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은 무고로 했는데 고발을 했죠.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라고요. 그 자체로 기소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그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무고로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성상납이 확인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그걸 무고로 고발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궁금해지네요. 대답할 영역이 아니죠. 그분의 내심의 자유인데. 저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세요. 장승철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변호사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강신업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장성철 소장님. 일반적인 얘기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과연 유상범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바로 다음날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예. 과연 염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성현 소장님, 유상범 의원 민주당으로 좀 데리고 가세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 진척도 하지 나오는 않으신데. 일각에서 나오는 무시하는 겁니까? 무고죄로라도 끝까지 어쨌든 사법적으로 이준석을 올가맬 거다. 예.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더 이게 사실로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고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수사를 안 했는데. 검사 출신이긴 하죠. 아니 검사 출신이지만 뭐 증거도 안 받고 구체적인 뭐 수사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실은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데다가 한편으로는 그걸 들여다봤을 가능성 간접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경찰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아마 이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성상납 문제나 알선수재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무고죄 수사에 있어서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단지 성상납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무슨 뚜렷한 물증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만 이런저런 증언들만 있을 뿐인데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설사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고죄 공방에 있어서 무고죄로 처벌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무고죄의 포인트가 다른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저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무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집권당의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적합한 얘기를 한 건지 대단히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민과 민심과 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유상범 의원의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은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진짜 핵심 윤핵관들에게 나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발 알아주세요. 라는 차원의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동 그렇게 썩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2024년 본인도 총선에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꾸 이러시면요.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당선은 안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윤심은 얻겠지만 민심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하면 되겠죠? 제발 국민의 눈치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뭐 사법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징계 시발점이 됐었던 성상남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고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 사법 처리 이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것이 뭐 윤심에 호소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당의 존립이 지금 입장에서는 달린 일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을 했었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제 성상납 혐의가 어느 정도 정황이 나오면 충분히 윤리위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간단히 그 해석해 윤리위 드리겠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귀는 안 만졌습니다만은 예. 참 좀 그러네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참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시당초부터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리 징계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고 서로를 혹 징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서 경찰 수사 결과 곧 나온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징계를 했으면 한 방에 끝날 문제를 왜 윤핵관들은 당의 존립의 위기로 자기들이 밀어놓고 있는 건지 참 알 예. 수가 없네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말수를 줄이시는 것이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 같다라는 좀 제가 가끔 이제 귀 얘기를 하는데 어제 댓글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윤석 대변인님께 윤 대변인님 커버하기 힘든 건 귀를 만지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윤석 대변인님이 또 한때 또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뭐 아니야, 저도 뭐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요. 저는 윤희석 대변인만이 오로지 진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썰전 나이트 보니까요. 예. 김성애 다 빼자. 박원석 의원도 그런 얘기 막 하고 계시는 순간에 딱 입 다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저분만 진짜 진실한 분이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진면목을 아니 확인해 편집된 됩니다. 화면에 말을 안 한 거죠. 그 우리가 녹화한 시간이 2배가 넘는데 말을 안 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선동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편집된 저 사연 화면에 한 입혀 좀 거고.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썰전 나이트에서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썰픽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문 보고 알았다. 어제 저희 시간에도 막 대정부 질문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오늘 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 영빈관 신축 문제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예산 편성된 거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도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 들었다. 아마 이거는 보고를 못 받았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리도 이걸 몰랐다고 그러고. 저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나라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궁금합니다, 진짜. 예. 아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주도한 예산안이 아닐까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천억원짜리를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정부에서. 관리비서관. 예. 근데 저 검찰에서 저 같이 답변은- 넘어온 수사관 그렇지. 출신의 그분이요? 저 답변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총리께서 진행을 하셨던 사회를 보셨던 국무위원회에서 새 예산안을 의결해서 저 국회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안입니다. 자세히 안 들여다봤을 수 있죠. 그러나 자세히 안 들여다봤더라도 이게 대통령실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영빈관을 이전하는 건. 예. 그리고 878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를 총리가 몰랐다는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신문 보고 알았다는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설사 당시에 못 봤더라도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쨌든 주재해서 의결한 예산안에서 문제제기 지적을 받는 건데 그걸 나는 몰랐다? 그럼 벌써부터 이 정부하고 거리 두고 발뺌하게 하는 거예요, 총리가?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뻔히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 저 질문이 나올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장 이하 총리를 보좌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 총리의 서포트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 나와서 한다는 답변이 예.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까? 총리 그만하셔야 돼요. 저렇게 답변하려면. 아니 좀 오늘 저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냥 지금 뭐 저쪽 쳐다보고 계시는 거고 저기 뭐 있지? 카메라 있는데. 예. 도저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들을 말씀이 없긴 한데 이 부분 저도 참 그래요. 이게 총리께서 세세히 모르실 수는 있는데 답변을 신문 보고 알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시고 답변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예. 이것도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거 보좌의 문제예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됐는지 전혀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는지. 물론 경호에서 아직도요?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경호에서 영빈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 외에는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대통령 어떻게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는 건가요, 그럼? 그걸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요. 나도 몰랐어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의 야권의 공격에 이거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아니 근데 없어요.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청와대 수석들도 다 몰랐고 여당도 당연히 몰랐고 이게 이제 새 예산안 중에 국유재산 관리 기금 계획에 포함돼서 올라온 아니에요. 그게 정부 각종 시설을 예. 그 관리 기금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정부 부처가 자기 예산을 어쨌든 새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 예산 협의를 합니다. 대통령실도 예산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냐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경호처에 그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필요 예산이 있더라도 경호처장이 직접 그 예산 협의를 하지 않아요. 누가 한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관리비서관이 새로 생겼죠. 전임 네. 정권에 없던 관리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도 검찰 출신인가요? 아니 그분은 아닙니다. 정치권 출신이에요. 예. 아주 저 윤희석 대변인이랑 친하니까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 관리비서관이 했을 가능성 별로 없지 않다고 보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분이 대검에 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서도 대검 특활비를 담당을 했고 지금 대통령실 와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대통령실 인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총무비서관 이분일 거라고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총무비서관 정도 되면요. 기재부 차관까지는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본인이 찾아가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정도 안에서 아주 기밀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나 수석들까지 몰랐다는 게 사실이면 예. 이건 경악할 일이죠. 게다가 대통령은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지시 없이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이게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야당의 지금까지 레토릭이 너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수석을 뛰어넘는 비서관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정은 안 하는데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누가 했냐. 대통령실이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기재부가 스스로 반영해서 이제 이런 문제 원인 제공을 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르고 여당도 모르는 예산안을 은근슬쩍 기금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면 그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할 만큼 이 대한민국 국회나 이 국정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근데 왜 비서실장은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죠?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님 이제 이런 얘기들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할 말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이 예산 협의를 기재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이거를 비밀로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갈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없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 판단착오를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이걸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면 숨겨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숨겨질 수 당연히 없고 이걸 일부러 숨겨야지 했다면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없이 들면 간다는 것은 제가 납득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펜까지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이건 이렇고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496억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본인의 아주 큰 초반기 굉장히 큰 치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용산 대통령실 빛나게 할 즉 이게 무슨 비꼴로 하는 얘기 아니라 대통령실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이게 왜 감출 일인가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귀를 만지겠습니다. 누군가는 기한을 하고 누군가는 기재부랑 협상을 했을 텐데 예. 그거를 다 몰랐다. 예? 대통령 실장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몰랐다. 아니 그거 자체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거죠. 기재부 2차관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기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한을 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고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일을 자기 스스로 했을까요? 이건 누구의 의중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당의 전 원내대표였다는 분은 무슨 집단망상이니 집단망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청와대 영빈관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유일한 분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인수위 기간 중에 대통령도 안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옮기겠다고 얘기한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은 그분의 의중 아니냐 묻는 겁니다. 의원님 그건 너무 과해요. 아니 그게 아니면 이 경위를 해명을 해야죠. 아니 용산으로 옮길 때 그분은 김건희 여사죠. 예. 아니 용산으로 옮길 때 비서동만 옮기는 게 아니라 관저하고 영빈관까지 결국은 같이 와야 된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 상식에 속해요? 안 옮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차트 앞에다 놓고서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영빈관을 쓸 일이 생기면은 기존 영빈관을 쓰든가 본관을 사용하겠다. 그 순간 안 옮긴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 아니라. 근데 그걸 거스르고 누군가의 의지로 이게 관철이 됐는데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다시 내린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국회에 예산계획서가 오게 됐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대꾸하지 말고 두 분이 그냥 해서 얘기하시도록 근데 놔두는 게 이거를 나을 그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예. 자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그 정쟁의 어떤 과정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급해서 그래요. 저는 예.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일이냐? 단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제가 합리적 이런 의심을- 표정을 짓지 않는데 단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실망했어요. 할 그런 수밖에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걸로 정쟁할 수준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저는 단정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리도 모른다 그래요. 수석들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안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됐는지 그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혹시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저급하고 잘못된 거라면 밝히면 돼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이건 정쟁이다.
이건 집단망상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예.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외교부 공관 옮기는 문제에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는 기사 실었다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던데 의원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영빈관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서는 자 있으면은 외국 귀빈들이 오거나 이럴 때는 청와대에 있는 기존 영빈관을 쓰면 된다. 그러면서 약간은 장기적인 뭐 나중에처럼 워싱턴의 블레어스처럼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산 문제 다른 부분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때 아니게 속옷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역시 서영교 의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예, 일단 군인들 속옷 예산이 줄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하면서 군인들 속옷 예산 줄이냐라고 사실 어제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정부 질문에 있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제대로 안 입히고 나라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요. 국방부는 입장을 냈는데 품목별 단가가 하락됐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속옷이 장당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팬티 5억 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 없이 초부자 감세 10조 원이 넘는 이 부분만 안 하면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거짓 선동이다. 그러면서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와의 유착이나 설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팬티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또 중앙대 선후배끼리 어떤 사법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 아니 좀 이거는요 그냥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를 인용한 서영교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정정해야죠. 이거 잘못 예.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공격해놓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 씻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감액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잘못 말한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지금 있는 정보는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예. 저는 이 부분은요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감사나 조사가. 왜냐면은 뭘 다 수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검사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품질이 예를 들면 전투와 축구와 네이 이거 품질이 낮아지지 않은 동일한 제품인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납품 단가가 과다 계상됐다. 근데 지금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가 낮아졌다면 예. 이거는 전임 정권 하에서 납품 비리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단가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나 수사 아니면 국정감사 때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국정조사라고 얘기한 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감사 때. 네. 예. 일단 뭐 이거 어느 의원실에서인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조사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준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단가가 과다 계상돼서 그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정상화되면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대로 과거의 그 조달 납품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나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업체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거 가지고 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내지는 대정부 질의에서 저렇게까지 열을 올릴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조사 자체를 잘못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때는 좀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때도 그냥 한번 얘기하시고 안 하시네요. 귀를 안 만지시네. 아니 저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 또 잘못도 인정하셨고 또 그러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화표를 드리는 댓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일단 조문 없는 조문 관련해서 임금님, 캔디님, 조문인데 조문 아닌 조문 같은 상황이라고 주셨는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다른 분이 한 분 영화표 탄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 일단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성난 총각님, 지금까지 이런 외교는 없었다. 이것은 조문인가 고문인가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완균이님께서 킥보드 가지고 갔어야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많긴 한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베터라이프님은 꼬투리도 적당히 잡아라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 관련돼서 의견이 좀 있는데요. 제오린님, JAEOH로 하는 님입니다. 윤희석 위원님, 깍지 끼고 있는 양손이 계속 꿈틀꿈틀 하시는 게 귀를 만지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참지 말고 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댓글에 그냥 커버라고 생각할 때는 귀를 만지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나존님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관련해서 장 소장님 이쁘게 염색했네요. 빛이 바람. 염색하셨습니까? 아니요.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것 같은데. 염색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염색이 빠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르님께서 아마 아시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김성애님 옆에 계신 분 너무너무 합리적인 평론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저분 좀 상습적인 그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선물을 드린 분은 선물을 드렸다고 저희가 맹작가가 표기를 해서 오거든요. 아니 어제 그 저기한테 장철민 의원한테 그렇죠. 박원석 의원 옆에 계신 분 칭찬하고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하셨던 분 그분 아니세요? 그분만 속여서 그런가? 패러디일 수 있죠. 네, 일단 이분 웃었으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님, 박원석 의원님을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합리적이다고 하셔서 일단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숙님은 김성애 소장님 관련해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김성애님 자켓 돋보이네요. 5 남자 중 가을이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름에 사놓은 자켓 기다리고 있다 9월 1일 땡치고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쌀 때 사신 거고. 아울렛 가면 이제 그 여름에 가을 거 팔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윤희성님 귀 만지는 것도 재밌긴 한데 저희가 항상 이쪽 보수 쪽 패널을 먼저 읽다 보니까 이쪽에 상품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분에게 하재숙님에게도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도 있는데요. 박 부장님 머리 스타일 너무 귀엽습니다. 25,000원 줬습니다. 예,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것은 불고기인가 마카롱인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햄버거야 불고기 마카롱이야. 해시태그와 함께 불고기 마카롱이라고 쓰여있길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는데 불고기로 마카롱을 만들다니 역시 K푸드의 한계는 없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난해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양상추 수급에 문제가 생겨 빠졌고 올해는 태풍과 폭염 등 기상 악화에 한 달 새 양상추 구매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양상추 없는 햄버거, 그러니까 불고기 마카롱이라는 말이 탄생한 거죠. 게다가 햄버거 가격을 이미 2차례 올린 뒤에 이런 양상추 없는 햄버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불고기 마카롱이네. 이제 돼지고기 값 오르면 햄을 뺄 거냐. 이러다 번에다가 빵이죠. 빵에다가 케첩만 뿌려주겠네. 밀 공급 문제로 햄버거 빵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햄버거 속 양상추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요. 상추 추가, 공짜가 사라지고요. 고수 없는 쌀국수,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김치 없는 샤브샤브.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국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인증샷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치약인데요. 케이스보다 치약 내용물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요. 요플레입니다. 근데 토핑이 저걸로 약이 될까요? 너무 적죠? 딱 봐도 같은 가격인데 크기가 확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감자칩 하나의 크기가 확 줄었고요. 자, 이런 모든 현상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자, 그러니까 줄어들다란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생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걸 말합니다.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통해서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직접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 소비자가 초기에는 지각을 잘 못해요. 공급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진정성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꼼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올린 가격을 다시 또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 추이를 보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MZ세대에서 그런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MZ세대들에겐 현재 행복에 돈을 쓴다, 이른바 욜로, 플렉스가 유행이었지만 최근엔 무지출 챌린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를 버티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무지출 챌린지 게시물을 보면요. 하루의 지출과 수입을 빼곡히 기록한 가계부들과 며칠 동안 무지출에 성공하는지를 표시해둔 인증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않고 오르는 물가, 언제쯤이면 안정될까요? 정부의 얘기 들어보시죠.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야별로 물가 불안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어 한시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에 영향을 줬던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공급 상황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계속되는 금리 인상, 고환율, 또 10월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무지출 챌린지, 고물가 시대를 견뎌내는 각자의 생존 방식, 우리들의 삶을 위축시키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휴가 좀 주라